2시입니다. 네. 해야지. 회를 할 시간이 있는데. 아이고, 가만있어 보자. 뭐야? 3040을 위해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법이래. 반드시 읽어야 되겠네. 자, 오늘은 뭔 얘기가 좀 있나? 네,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 6.17 대책 후폭풍이 계속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주일 딱 됐네. 네, 그죠? 일주일 좀 넘었구나. 네,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25일이 되네. 6.25구나 오늘 했죠. 네. 일주일이 조금 넘었네. 네. 그래서 뭐 어때 조금 오늘은 또 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나 좀. 그냥 좀 새로운 내용 중에서는 매일경제에서 그 줍줍 쪽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는 우리도 어제도 했었지만은 그렇지. 줍줍쪽이라는 게 현금 부자지 뭐 그죠?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 네. 원래 줍줍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지, 그죠? 네, 줍는다. 주워 먹는다, 네. 뭐 무순위 청약 아니면 미개한 불량 네. 이런 거 이제 받아 먹는 네. 돈 있는 사람들이. 청약 당첨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LTV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을 못 내는 것을 예상하고 계약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테니까 또 이제 그런 현금 부자들의 줍줍이 다시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근데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6.17 대책에 의해서 신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하반기 수도권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의 90%가 그 지역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하반기에 몇 가구 정도가 나오는데? 10만 4천 가구가 10만 가구? 네. 엄청 많이 나오네 그러면? 인천 미추홀구의 예정 물량이 거의 10,000 가구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번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청약 예정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지 않겠느냐? 네,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찌 됐거나 결국은 그 청약을 올해 하반기에 사실은 하는 게 사실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물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알짜 물량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청약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금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와중에도 저희도 오전에 좀 처리를 했는데요. 고가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들이 신고가라는 게 이제 뭐 최고가 그렇죠. 기록을 세운다. 최고가 기록을 세우고 네. 있다. 한남더일 같은 경우는 이게 대책 이전이긴 한데 용산구 한남더일 아파트는 이게 우리나라 제일 비싼 아파트 아닌가? 강북에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가장 비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살아보고 이 싶다. 전용 233제곱미터가 이달 초에 그러니까 대책 전에 53억 원에 팔렸다. 얼마? 53억 원. 53억? 네. 이 전 고가는 작년 10월 50억 8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이게 거래가 많이 되는 저기는 건 아닌데 워낙 비싸서 거래가 될 때마다 그냥 신고가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6.17 대책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규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은 또 사실상 이렇게 빈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지적이 많이 일종의 되고 규제의 사각지대? 네. 뭐 그런 표현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애초에 5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대출을 좀 막는다고 해서 이걸 못 살 사람들이겠느냐. 더구나 15억 이상은 서울에서는 이제 아예 대출이 안 되잖아. 아예 안 되는데 묶여 있지. 투기 과열 지구에서 안 되는 거지. 네. 그런 경우에도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계속 있고 더군다나 5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뭐 사실상 그들만의 리그로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 내가 아니 근데 그거 보면서 내가 갑자기 그 말 나와서 나도 요즘 이제 맨날 내가 지금 이게 뭔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제 전국의 신고가 갱신 내역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국토교통부의 그 실거래가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 신고된 내역들이 이제 갱신되는 그 쭉 데이터들이 올라오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아마 이걸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때 한번 알려줬던 네.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 진짜 신고가가 생각보다 많아. 특히 이제 6.17 이전보다 이후에 갱신된 것들 내가 좀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송파 잠실에 있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 6월 22일 날 1층이 계약이 됐는데 이게 전용 122제곱미터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25억이었어. 근데 이게 22일 날 1억이 올라가지고 26억이 됐어 지금. 이게 1억이나 이제 오른 거고. 1층이 그렇지 1층이 이제 특히 이렇게 됐더라고. 그다음에 뭐 잠실 쪽도 지금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하나 봐. 여기 보면은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에 84가 22 리센츠가 요번에 그러니까 왜 근데 잠실도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부는 묶이고 일부는 빠지고 그러지 않았나? 그게 초소형 2cm 초소형 12평짜리 아. 거기는 이제 그게 기준이 대지 지분 18제곱미터라서 아 빠지는 거고. 예. 뭐 그 5개 있잖아요. 잠실 5개 큰 단지들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 잠실동 옆에 신천동에 들어가는 아파트 신천동 빠지는 거. 신천동이 이제 법정동 기준이라서 네. 신천동이 이제 빠지고 크리오가 신천동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장미 아파트 등등 그 그런 데들. 잠실역 기준으로 동쪽에 거기는 이제 잠실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기준이 신천동이라서 그러니까 6월 22일 이런 거는 저기겠네 그러면 그 저기 23일부터인가 발효가 됐죠. 예, 토지거래가 23일. 바로 직전에 거래된 거야. 근데 바로 직전에 거래됐는데 여기 보니까 리센치 84제곱미터가 16층짜리인데 22억에서 23억으로 1억이 오른 거야. 네. 이렇게 거래가 됐더라고. 엘스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이거는 이제 대책 그렇지 20일이야 이것도. 근데 대책 전인데 이것도 엘스 84 같은 경우에 21억 7천에서 22억으로 계약이 됐더라고. 14층짜리거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18일에서 23일 사이에 그 잠실동 일대 거래가 많이 됐다고 예. 했던 그 내용들이 아마 예. 올라오는 모양이다. 또 여기 또 있더라고. 트레지움 같은 경우도 트리지움도 28층짜리인데 이게 18일인데 이것도 10억 8천화 되게 마찬가지로 84야 20억이 됐거든. 네. 이런 식으로 보면 그 실적이 엄청 많이 됐더라고. 어찌 생각하면 이게 뭐 물론 뭐 어디는 또 오르고 어디는 뭐 떨어지고 하겠지만은 사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도한 특히 이게 되게 보면 비싼 가격대들은 비싼 가격대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별 영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기홍 씨가 오늘 잠실 갔다 오지 않았어요? 네, 오늘 좀 현장 분위기가 음. 어떤지 좀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된 지 이틀 지나서 좀 둘러보고 왔는데 대략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크게 시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길 하나를 두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 내가 보니까 근데 저도 뭐 기사 준비하고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많이 알려 예. 많이 거라니까. 거기는 이제 뭐 다행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리센치 여기 공인중개업소 분들은 정말 열받았던데요. 거래를 거기 그래서 거래를 꽝만 받았으니까 거기 중개업소가 엄청 많은데 일 년- 엘스, 리센치, 트리존 다 1년 동안 거의 이제 휴업 휴학이지 뭐 사실상 네. 그쪽 다 망한 거지 뭐 사실. 거기 계신 분들이 진짜 열받았더라고요. 뭐 혹시 뭐 거리도 뛰쳐나오진 않으시겠지? 생존권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딱 이틀 돼서 좀 지켜보고 있긴 하고 그리고 문의 자체도 23일 이후로 23일 전까지 엄청 많다가 23일 이후로는 완전 끊겼다고. 아 그렇구만. 그래 뭐 하여간 그런 건 뭐 추후에 한번 다시 한번 취재해서 우리 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이거 결국은 하여간 그들만의 리그 초고가 아파트는 무평지대다. 규제와 상관없이 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뭐 정리해 볼 수 있겠네. 오케이 또. 그리고 어제 저희도 다뤘던 내용인데 둔촌주공에서 이제 시공 4개 시공사가 이제 어제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서 좀 일반 분양가 수용을 해서 선분양을 하지 않으면 공사 중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그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이에 반발 분양가가 낮아서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오늘 오후 2시에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 발의에 나선다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 해임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 같은데
조합장 해임 동의서를 현재 2,500여 부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조합원이 6,123명인데 2,500여 부를 넘게 수집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7월 9일 날그 관리처분 총회를 하게 돼 있던가 지금? 예, 7월 9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싶어. 왜냐하면 이게 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전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허그라고 하는 그 주택 보증에서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의 유일한 분양가 결정 기관 아니야? 그렇잖아, 그지? 네.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잖아, 그냥 거기서. 왜냐면 거기서 뭐 분양 보증을 안 내주면 분양을 못 하니까 결정 기관이지 사실상. 국가 공인 분양가 결정 기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그렇게 그냥 2,910만 원에 해라고 그냥 꽝 하고 찍어버리니까 사실 영건들 입장에서 답답한 거지. 내 재산을 그 사람들이 주택보증공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가 뭘 하는데 내 재산을 그렇게 맘대로 하느냐.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얼마나 화가 나겠어, 사실. 나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 그리고 뭐 맨날 얘기하지만 이 허그라는 조직이 허그라는 데가 사실은 분양 그때 우리가 한번 지적을 했지만, 그지? 분양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한 데지. 여기 멀쩡하게 뭐 이게 리스크 관리 안 해줘도 잘 될 텐데 뭘 걱정을 해줘 이런 데를 그냥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비싸게 받아서 분양 안 되면 뭐 조합원들이 망하는 거지 뭐 뭔 상관이야, 그지? 그렇다고 뭐 막말로 얘기해서 그럼 허그에 뭐 분양 보증 아니 그 저기 뭐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없는데 뭐 이런 데는 참 그 아주 웃기는 논리인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도 안 돼. 코미디 아니야. 누가 보면 외국에서 보면은 그런 코미디가 있어요라고 말할지도 몰라. 내가 봐서. 그 분양가 결정하는 기준만이라도 좀 더 객관적이고 그렇지, 형평성이 그나마도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은 뭐 자기들 멋대로 아니야. 뭐 무슨 뭐 주변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뭐 주변 시세와 무슨 뭐지 또 뭐 기존 분양했던 분양가를 뭐 기준으로 해서 뭐 숫자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뭐 기억도 못 하겠어. 같은 구에서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네. 분양했던 아파트보다 높을 수 없다. 근데 그 둔촌주공의 문제가 최근 1년간 둔촌동에 분양한 데가 없잖아. 강동구에 그게 없어서 이제 또 같은 강동구라고 해도 이제 둔촌동에 있는 입지와 뭐 고덕이 다르고 뭐 이제 안사동이 2,910만 원이 완전히 고덕동에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고덕동 거기 분양가랑 이제 기준으로 3년 전 고덕동 분양가랑 같은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는 얘기지. 3년 동안 지난번에 우리가 썼지만 서울집값이 지난번에 어디가 경실련도 지적했잖아. 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50% 올랐다고. 그럼 뭐 50% 올랐는데 그럼 50%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지. 세상에 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뭐 고무줄이야. 그냥 어때는 오늘 내 그냥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어떤 때는 내 맘대로 어떤 때는 작은 거 어떤 거 높은 거 그냥 갖다 그냥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정책이라는 게 신뢰를 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승질내는 거 아니야. 화나고. 강남구에서는 최근 1년간 일반 분양한 6개 단지가 분양가가 다 똑같답니다. 그럼 내가 4,750만 그거 아까 내가 신문 보다가 사실 지금 이 얘기 하길래 나도 그 얘기를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사실 개인적으로 나도 강남 개포주공 1단지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분양가 결정됐잖아. 이제 이것도 허그가 결정을 해주셨지. 허그님이 결정을 해주신 분양가가 평당 4,750만 원이야.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나도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이제 개포동이 입지가 좋잖아 사실은. 입지가 좋은 데인데 계속 관심이 있어서 나도 청약을 해볼까 사실 싶어서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84가 안 나와. 이번에 없어. 일반 분양 물량은 없어서. 근데 이제 좀 작은 거는 있더라고. 5구하고 뭐 30제곱미터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근데 어찌됐건 아니 그러니까 뭐 좋아. 뭐 솔직히 뭐 그렇죠. 가격을 이렇게 통제를 해주면 뭐 당첨을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땡큐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 사람들 그 몇몇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 혜택 볼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냥 뭐 사유재산권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 막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거든. 오케이 또 뭐 그래서 하여간 뭐 둔촌주공은 내가 봐서도 그 박경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계속 하여간 논란이 될 거야 이거는.
뭐 7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팔로우를 좀 해주시죠. 그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한국감정원에서 나왔는데요. 6.17 대책이 따끈따끈한 건가? 예, 지금 오후에 그런 난 건데 김포시 아파트 값이 1.88% 급등했다고. 1.88 주간 상승률이? 주간 상승률이 1.88이면 이거는 거의 폭등 수준인데. 김포? 진짜 김포가 금포됐네 완전히. 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근데 이거 감정원이잖아. 그럼 공인 시세 아니야, 그지? 감정원은 네, 공인기관이잖아. 그러면 이거 뭐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불과 발표한 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일주일 딱 됐는데 일주일 딱 지나서 첫 번째 발표한 1.88% 맞는 거지? 숫자 확인해 확실한 거지? 웃기지가 않네. 1.88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거는. 보통 아마 일주 주간 상승률이 한 0.3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 내 기억에. 그리고 1.88이면 월간 상승률이 1.88만 돼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근데 이게 주간이 1.88이면 이건 폭등 수준이야. 어마어마한 폭등 수준이야.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지방. 서울은 거의 보합인 것 같고요. 0.06% 상승인데 수도권이랑 지방이 그러니까 결국 비규제 지역이네, 그죠? 네, 수도권 여기 어디 올랐는지를 찾아봐야겠지만 아마 수도권 중에 좀 안 오른데 뭐 김포 중심으로 안 오른 데서 수도권이 0.28%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 0.28이면 이것도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야. 엄청 많이 오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0.3이면 굉장히 많이 급등한 수준인데 0.2 거의 육박했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김포도 곧 지정되겠다, 그죠? 거의 기정사실. 기정사실이 되겠네. 김포는 곧 조정 대상 지역 정도는 되겠네, 그죠? 조정 대상 지역 정도나 심하면 투기과열지구도 지정될 수도 있겠네. 진짜 집값이 안 오르던 곳을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다는 능력이 탁월한 능력이셔. 역시 그분들 만든 거지. 이게 또 오늘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요즘 너무 자, 그래 여튼 문제는 문제네, 그지? 그리고 경실련이 52% 상승이라고 주장하고 국토부가 14%라고 반박을 했는데 오늘 경실련이 다시 재반박? 14%라는 근거를 대라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 그럼 일단 경실련이 국토부 저격수로 나서기 시작한 건가? 국토부의 저격수로 돌아선 경실련? 뭐 이런 정도 되겠네? 오죽하면 경실련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 그지? 네. 이게 참 문제 많은데 근데 뭐 어떡하겠어. 뭐 188석을 가지신 188석 맞나? 180석 이상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마음대로 하시겠지. 자, 여튼 뭐 근데 내가 이제 아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아까 신문 좀 이렇게 좀 몇 개 보다 보니까 이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조선일보 사회면에 보면 그런 뉴스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뭐 몇 번 다뤘잖아. 망한 사건 시리즈 우리가 많이 했잖아. 이태원.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사회면 톡으로 그걸 썼더라고. 그 이태원의 뭐였지? 신경안정제를 맞아. 여기 제목이 재밌더라고. 내가 제목이 눈에 알겠네.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 신경안정제로 버티는 상인. 매일 상가명을 2개씩 나온다. 경기 충격에 코로나 충격 덮친 상권. 이태원 공실률 30%, 압구정 15%, 신촌 이대학 곳곳에도 임대 문의. 상인들 반값 권리금에도 문의 없어. 소상공인 대출, 임차료 다 나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정말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 여기 보면은 이태원역 반경 150m 구간에만 상점 7개가 올 들어서 폐업했고 9곳이 휴업을 했대.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리고 여기 뭐 사실 알잖아. 그 유명한 그 옛날 뭐 홍석천 씨? 홍석천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못 견디고 왜 나도 그 생각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다 문 닫고 2개인가 뭐 폐업하고 그랬잖아. 정확한 숫자는 몰라. 근데 아마 그 기사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그때 왜 이태원은 그때 우리 누가 취재 갔었잖아 그때. 전현희 씨가 갔었나? 전현희 씨가 있었나? 근데 그러니까 뭐 기억에 그래서 뭐 그때 내 지금도 기억나지만 완전히 뭐 그 밤에 가면은 뭐 그러니까 원래 그때는 이제 사실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딱 터지고 한 일주일 뭐 이런 정도였었나 그죠? 그 클럽에서 코로나 그렇지 클럽발 맞아 클럽발 발생한 일주일 정도 보였어요.
상당히 지금 뭐 이태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엊그제 기사도 썼지만 이제 신촌 같은 경우도 지금 심각한 상태 아니야 지금? 거기는 이제 대학생들이랑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야 하는 곳인데 뭐 관광객들 당연히 뭐 국내 못 들어오니까 사람 중국인 관광객 없고 또 그렇지. 대학생들 거기는 뭐 연대, 이대, 서강대학생들이 주로 막 상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다 바뀌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방학이니까 한 학기를 뭐 거의 통째로 날렸다 뭐 이런 얘기도 다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치 뭐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죠. 거기 일대 직장인들만 조금 다니고 예년과는 완전 다른. 그 안에 술집거리도 밤 되면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신촌 연대 앞에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지현이가 뭐 얘기한 길을 뭐 유명한 무슨 거기에 뭐 오래도록 유명했던 예, 뭐 어디 파스타집, 파스타집? 식당이 하나 다 아는 있는데 유명한 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15년 된 파스타집이 문 닫아버렸더라고요. 예, 거기도 최근에 가보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우리가 또 엊그제 썼지만 뭐 삼성 같은 데도 사실 물론 거기는 이제 상가가 좀 과잉된 측면도 있겠지만 뭐 거기도 결국은 뭐 경기 침체가 워낙 심하니까 뭐 그래서 이제 문 닫고 그러니까 이게 상가 시장도 참 정말 이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참 1분기 데이터보다 2분기에 훨씬 더 안 좋은 아마 역대급으로 될 것 같아요.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그렇지 않까 아까 이태원의 공실률이 30%면 이게 역대급이야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공실이면 이거는 버티기가 어려워 사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가 그럼 금방 좋아질 거냐 뭐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서 상가 투자 같은 경우 쪽은 아무래도 점점 조금 더 만만치 않아질 것 같아요, 그죠? 좀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 또 뭐 구독하시는 분들도 우리 또 투자자들이 또 알아서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댓글 쪽에는 좀 뭐 좀 재미난 거 좀 있나? 오늘 댓글 할까? 땅집고를 구독을 눌러놓으면 빨리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매일 준비하시는 아 그리고 참 여기에 이런 분이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아마 이게 좀 댓글을 좀 아마 이게 안 나온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이게 해주신 분이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보이스 관련한 거 있잖아 보이스 관련한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분 얘기는 이제 그 보유세의 그 과세 이제 기준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구매 당시 금액에다가 2%를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구입을 해도 싼 금액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유세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집값이 이제 매년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잖아, 그죠? 근데 네. 그 오른 가격 대비로 계속 보유세 퍼센테이지를 매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국의 그 보유세가 훨씬 좀 더 비싼 것이다, 비싸다. 이런 말씀이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이 말이 아주 나도 어디서 봤던 것 같아 그때 보면은. 그러니까 여튼 정확하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해주시니까 우리는 뭐 더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거야. 실제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한국의 보유세라는 건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그죠? 근데 어제 얘기했던 GDP 대비였지, 그렇지. 때문에 우리는 뭐 GDP 대비였는데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여튼 이제 조금 더 요 내용을 전달을 해주면 네. 사실 이야기는 더 쉽지, 그지? 쉽게 이해가 확 와닿지 사실은. 그러니까 구입 당시 가격을 가지고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만약에 2%를 물리는 것과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1억에 샀는데 그때의 가격과 지금 10억이 됐는데 그지? 뭐 그런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보유세 퍼센테이지가 뭐 똑같이 1%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또 이해하기는 좀 쉬운 내용을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고마우신 것 같고 자 오늘은 뭐 댓글은 이 정도로 합시다. 뭐 다른 댓글도 좀 있긴 한데 네. 뭐 다들 뭐 우리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얘기하면 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정도 합시다. 수고했어.